이제 바이하고 언틸인데 그리고 이거 하기 전에 아까 그 to, through 얘기할 때 네. 조금 애매하게 설명한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6일까지라고 했을 때 to the 6 이렇게 하게 되면은 to the 네. 6 그러면 6일이라는 시간은 그러니까 5일 자정 그러니까 5일날 23시 59분까지인 거잖아. 이게 네. 5일이고 그 다음에 자정이 시작되면 그게 6일인 거잖아. 네. 그때부터가 6일인 거잖아. 자정 12시가 넘어가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6일까지를 우리 6일까지라는 우리나라 말을 예를 to the 6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때 이 의미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그 자정이 시작되는 시점 6일날 그 자정 그러니까 5일날 23시 59분이 지나고 6일날 00시 네. 이게 시작되는 그 시점까지만 말하는 거야. 아, 이게 이제 경계니까 이게 벽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네. 여기서부터 이제 그게 시작이 되는 거잖아. 6일이라는 시간이. 근데 이제 네. through the six 하게 되면은 6일까지라는 뜻인데 우리나라 말로 6일까지라는 뜻인데 through the six는 어떻게? 6일은 자정이 00시부터 그 다음 날 7일이 시작되기 전까지 23시 59분까지가 6일이라는 시간 아니야. 네. 그러니까 그 시간을 말하는 거라고. 네. through the world도 마찬가지로 벽을 관통해서 지나가는 그런 의미인 것처럼 네. 그거 이제 조금 더 정확하게 부연 설명하면은 네. 그다음 이제 by하고 until을 보면은 until은 아까 잠깐 설명했었지. 그지? 까지라는 뜻이지만 to하고 어떤 차이가 있다고 했어. to는 그게 종착점, 목표점이야. 네. 근데 until은 거기까지를 나타내는,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는 어떤 과정, 지속, 진행 이런 의미를 갖는 네. 거라고. to하고 until은 둘 다 까지라는 뜻이지만 to는 바로 그 대상이 되는 그 목표 어떤 지점이 있을 거 아니야. 네. 그것의 어떤 종착점을 의미하는 거라고. 종착의 의미로. 네. to 서울까지 이렇게. 서울이 종착점인 거야. 네. 목표 지점. 반면에 until은 예를 들어서 until 12, 12시까지라고 하면은 네. 내가 말하고 있는 기준 시점부터 12시가 되는 그 시점까지 쭉 이런 의미인 거라고. 진행이나 지속의 의미를 강조하는 거라고. 네. 그래서 둘 다 우리나라 말로는 까지지만 그런 뉘앙스 차이가 있는 거라고. 이해됐지 무슨 말인지? 네. 자, 그리고 바이 같은 경우, 바이가 이제 아까는 이제 바이가 운송 수단을 나타낼 때 그때는 수단이나 방법의 의미로 쓰인 거지. 바이가. 근데 네. 예를 들어서 바이가 다른 의미를 띠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번에 나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완료의 의미야. 완료. 네. 어떤 행위가 완료될 때 언제까지 완료된다. 뭐 12시까지 숙제 끝내. 뭐 내일 자정까지 리포트 제출해. 이런 식으로. 그럼 네. 그때 의미도 까지잖아. 네. 하지만 이때까지는 어떤 의미야? 완료의 의미를 갖는 거지. 이때까지는. 네. 12시까지 끝내. 내일 자정까지 리포트 제출해. 이때까지는 네. 완료의 의미잖아. 네. 뭔가를 끝내야 되는 그런 때에는 전치사 또 바이를 쓰는 거라고. 음,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까지라는 게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는 것처럼 그것들을 어떻게 대신하는 다양한 전치사들이 있는 거라고. 영어에서는. 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예문 읽고 해석. 여기 I come back home by 2 o'clock in the afternoon. 음. 나는 오후 2시까지 집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때는 2시까지 돌아온다고 했으니까 완료의 의미지, 그지? 네. 그러니까 전치사 바이를 쓰는 거지. 네. 그런데 이제 until 같은 경우는 얘도 까지지만 얘는 진행이나 지속의 의미라겠어. 두 번째 예문. I was supposed to finish the work by tomorrow. 해석하면 나는 내일까지 그 일을 끝내기로 되어 있다. 끝내기다. 거기 끝내다는 뜻이 어디 있어? To work인데 to work. I was supposed to work. 그 일을 끝내기로. 끝내기로라는 말이 어디 있냐고. Finish. 거기 finish야? 책에? 네. I was supposed to work 아니야? I was supposed to finish the work라 돼 있어요. 너 until 읽었어? until? 아니, by인데요? 내가 until 읽으라고 했잖아 지금. by는 지금 위에서 지금 읽고 넘어갔잖아. by는 완료의 의미고 이번에는 이제 until 진행 지속의 의미로. 네. 그래서 두 번째 예문 읽고 해석하라고 했잖아. I was supposed to work on this until tomorrow. 여기다가 만약에 to finish on this 그다음에 until tomorrow는 말이 안 되는 거야.
finish 자체가 끝내다라는 뜻인데 until은 진행 지속의 의미고 네. 이때도 마찬가지로 until tomorrow도 내일까지지만 이때는 뭐가 되는 거야? 내일까지 이것을 하기로 되어 있다. 내일까지 계속해서 하는 거지. 네. 진행 지속의 의미지. 그지? 그러니까 이때는 until이 오는 거지. 이해됐어? 네. 예문이 아니라 프랙티스 4 숙제. 네. 5도 숙제. 그 다음에 PSS 1-5 before, after. before와 after도 마찬가지로 시간, 장소 다 쓰이지, 그지? 네. 그리고 전치사로 쓰이기도 하고 어떻게? 접속사로도 쓰여 얘네들은. 네. 접속사로 쓰이게 되면 당연히 주에 주어 동사가 있는 문장이 오는 거고 전치사일 때에는 명사나 동명사와 같은 명사 상당 어구가 오는 거지. 네. 그리고 둘 다 시간이나 장소일 때 before는 앞에, 전에 이런 뜻이고 after는 뒤에, 후에 이런 뜻인 거지. 네. 이런 거는 뭐 쉬우니까 그냥 넘어갈게. 네. 근데 거기 보니까 그 전치사인 경우하고 그 접속사인 경우 좀 비교해서 해놓은 게 있다. 그 before의 두 번째 예문 읽고 해서. I had to turn off my cell phone before entering the room. 해석하면 나는 그 방에 들어가기 전에 휴대전화를 꺼야 했다. 이때 before 다음에는 entering이라는 동명사가 왔지. 당연히 before는 전치사겠지. 근데 얘를 지금 어떻게 부사절로 바꿔 썼어. 부사절,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절로. 어떻게? 네. Before I entered the room. 이때 before는 당연히 뭐 접속사인 거지. 네. 구별할 수 있겠지. 네. 셀폰은 이제 핸드폰 말하는 건데 영어에서 실제 핸드폰이라는 말은 없지. 네. 이제 그 콩글리시고. 근데 왜 이 휴대폰을 이제 모바일 폰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네. 왜 또 셀폰이라고 불러? 셀은 뜻이 뭐야? 셀. 전화? 셀이 뭐고? 세포 아니에요, 셀이? 셀은 세포지, 세포. 그지? 세포라는 거 뭐야? 우리 이제 신체 조직을 이렇게 조직하는, 그러니까 구성하는 이 조직이잖아. 이렇게 구획을 나눠서 이렇게 짝짝 이렇게 조직적으로 이렇게 나눠주는 거잖아.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하늘에서 어떤 그 기지국에서 전파를 쏠 때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이 있어. 그러면 이 넓은 지역에 전파 하나를 싹 쏴버릴 수는 없겠지. 네. 그 넓은 지역을 다 커버할 수 있는 그런 건 없잖아. 그런 거 있을 수가 없잖아. 예를 들어서 안테나 하나가 있으면은 안테나가 그것을 다 커버할 수 있겠어? 그 넓은 지역을? 불가능할 거 아니야. 네. 그 넓은 지역에 하나를 싹 쏴버리는 것 자체가 엄청 어려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그 넓은 지역을 구획을 나눠, 구획을. 셀처럼, 세포처럼. 그리고 각 구획마다 고유의 주파수를 할당하는 거라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익산에 있다. 그러면은 익산의 뭐 부성동에는 1이라는 주파수가 할당이 되는 거고 그 옆에 동네는 뭐 2라는 주파수가 할당이 되는 거고 그래서 그 지역에 가면은 그 지역의 주파수를 내가 받는 거야. 그래서 쓰는 거라고. 그래서 이렇게 셀을 나눈 거야, 셀. 그래서 셀폰이라고 하는 거야. 감옥을 우리가 또 셀이라고 하지? 감옥에 그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갇혀 있는데 왜 감옥이라는 그 교도소라는 건물이 있으면 어떻게 그걸 셀처럼 세포처럼 구획을 쭉쭉 나눠놨잖아. 그리고 각각의 셀 안에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거라고. 그런 의미야, 셀이라는 단어는. 네. 우리가 이제 세포라는 뜻으로 많이 알고 있지만 그러니까 기본 의미 자체가 그래. 애프터 같은 경우도 거기 전치사로 쓰이는 경우하고 그 다음에 그 접속사로 쓰이는 경우 비교해서 설명해놨는데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넘어갈게. 이거는 네. 프랙티스 6 숙제, 네. 7도 숙제. 네. 자, 이번에 PSS 1-6 for하고 during. 자, for하고 during이 만약에 이제 기간을 나타내는 전치사로 쓰이는 경우야. 기간을 나타내는 전치사로 쓰이는 경우가. 시간이나 기간, 동안이라는 뜻으로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은 동안이라는 뜻으로 둘 다 공통적으로 쓰이는 경우인데 시간이나 어떤 기간을 나타내면서 근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 둘 다 뭐뭐하는 동안 이런 뜻인데 for를 쓰게 되면은 for 다음에는 항상 시간이 와야 돼. 시간이 아니라 숫자가 와야 돼. 숫자.
반면에 during 다음에는 어떤 기간이 와. 기간. 어떤 특정한 기간. 예를 들어서 방학 이렇게 방학이란 기간. 뭐 예를 들어서 뭐 휴가, vacation. 저기 뭐지? 뭐 이렇게 방학, 뭐 휴가 이런 그럴 때는 네. 그런 기간, 특정한 기간, 뭐 네. 시험 기간, 시험을 보는 기간,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시작과 끝이 있는 어떤 특정한 기간이 오는 거라고. 그런 때는 during을 써. 반면에 네. for는 예를 들어서 방학이 10일부터 20일까지다. 좀 짧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그러면은 10일인 거야. 10일. 10일에서 20일이라고 하면 10일이잖아. 10 days지 10 days. 이렇게 10 days 이렇게 숫자로만 할 때. 네. 그런 때에는 for를 쓰는 거라고. 그래서 시간이나 기간을 나타내는 전치사지만 둘 다 뜻은 동안이라는 뜻으로 네. 다만 차이점은 for 다음에는 숫자가 오는 거고 during 다음에는 기간이 오는 거라고. 네. 예를 들어서 방학 동안 during vacation 뭐 7년 동안 for 7 years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거를 구별할 수 있어야 돼. 네. 예를 들어서 for 같은 경우 예문 거기 네. 첫 번째 예문 I have been working with Sarah for over 30 years. 해석하면 나는 사라와 거의 1년 동안 일을 해왔다. 해오고 있다. 진행이니까 현재 완료 진행이니까. 있다. 네. almost a year 하면은 자 a year 어는 원이잖아 원 숫자지. 네. 그러니까 for를 쓰는 거라고. 어는 원이니까. 네. 예를 들어서 several years 수년 동안 이때 전치사 뭐 써? several years면 네. 전치사 뭐 쓰냐고. 전치사요? 수년 동안이라고 할 때 명사가 several years야. 그럼 전치사 뭐 쓰냐고. several 뭐 있다. 함춘이 씨는 힌트 줬어. 해석하면 수년이라고. 수년. 수년. for 숫자잖아 숫자. 숫자가 several years 수년 아니야 수년. 그럼 several은 숫자를 말하는 거 아니야. for several years. 그러니까 for several years가 되는 거지. 네. for a few years, a few 네. 몇 개의라는 수를 나타내는 거지. 네. for를 쓰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한 number가 아니라도 넘버 말고도 이렇게 several, a few 이거 다 수잖아 수. 그러니까 네. 당연히 for를 쓰겠지. 반면에 during 같은 경우는 기간이야. 시작과 끝이 있는 특정한 기간을 나타내는 거야. 예를 들어서 예문을 한번 볼까? 두 번째 예문 읽고 해서 I decided to review what I learned during the lunchtime. 해석하면 나는 내가 배운 것을 점심시간 동안 복습하기로 결정했다. 자 거기 보면은 점심시간이야. 12시부터 1시까지라는 그 점심시간이 정해져 있잖아. 네. 기간이지 기간. 네. 그러니까 during을 쓴 거지. 네. 같은 말은 throughout이야. 네. 아까 삼촌이 through 설명했었지. 네. through the wall 하면은 벽을 관통해서 벽까지 그런 의미라겠지. 네. 당연히 during의 의미가 같은 거잖아. 어떤 점심시간 동안이라고 하면은 점심시간 관통해서 가는 거 아니야. 12시부터 1시까지 쭉. 네. 아까 삼촌이 through하고 to 비교해서 설명할 때 to the six하고 through the six 차이 설명했잖아. 네. 그 얘기하는 거라고 지금. through the lunch time 하면은 네. during의 뜻으로. 근데 거기에는 out이 또 붙었지. out이 네. throughout 이런 식으로. 자 예를 들어서 이거 생각나? 자 give up 뜻이 뭐라겠어? give up 포기하다. 포기하다지. 그런데 원래 give 그 다음에 띄고 up 이렇게 말해. give 네. 하고 쉬고 up 이렇게 말해. 그럼 이때는 뭐가 되는 거야? give 동사 up 전치사 주다 어디로? up 위로. 원래 up은 위로라는 전치사잖아 뜻이. 네. give 하고 up 이렇게 말하면은
어떤 어디 위로 이제 주는 거라고. 네. 근데 그래서 give up 이렇게 한 단어처럼 말해. give up 이렇게. 이때는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얘네들은? 수거가 되는 거지, 동사 구. 그래서 포기하다가 되는 거야. 네. 그럼 왜 포기하다냐? 이때 up은 전치 부사야. 네. 전치사 up이 아니라 부사처럼 기능한 다른 전치사 up인 거라고. 그래서 네. 이런 경우에 이 전치 부사들은 다 완전히 완벽히 그런 의미로 쓰여. give up 완전히 져버리는 거야. 완전히 져버리는 거. 그러니까 뭐 포기하는 거라고. 이해돼 무슨 말인지? 네. throughout에서도 이때 out도 뭐 밖으로라는 전치사가 아니야. 네. 그냥 throughout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완전히 철저히 이런 의미를 갖는 전치 부사로 쓰인 거라고. 네. 그러니까 어떻게 throughout이니까 그냥 관통한 게 아니라 그냥 철저히 완전히 관통한 거지. 네. 런치타임 시간 동안 12시에서 1시 딱 그 시간 다 말하는 거라고 정확하게. 네. 그래서 듀오링과 같은 의미가 되는 거라고. 네. 이해됐어? 네. 예를 들어서 carry out 하면은 carry out 뜻이 뭐야? carry out. carry out. carry out. carry out. carry out 진짜 모르겠네요. carry out. 자, carry 그 다음에 out. 네. 자, you must carry this luggage out of the room 이렇게 말했어. 아, 밖으로 내보내다. 그럼 너는 방 밖으로 이 러기지를 이 짐을 운반해야만 해 이런 뜻이 되는 거지. 네. carry 쉬고 out 하게 되면은 동사 플러스 전치사인 거야. 밖으로 운반하다. 근데 예를 들어서 carry out 이렇게 한 단어처럼 수거구로 동사구로 수거로 말해. carry out 이렇게. 이때 out은 밖으로가 아니야. 완전히 철저히 의미를 갖는 전치 부사인 거라고. 그래서 carry out 하게 되면 뭐야? 확실하게 carry 운반하는 거지. 네. 그러니까 뭐야? 수행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라고. 어떤 일이나 작업을 수행하다 이렇게. 그런 의미 차이가 있는 거야. 네. 이 전치사 똑같은 전치사라고 하더라도 out이라는 예를 들어 out이면 out, 뭐 up이면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얘가 그냥 전치사인 경우와 전치 부사인 경우의 차이 있는 거야. 네. 여기 throughout에서 이 out처럼.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충 설명 한번 봐봐. while 읽고 해석 설명까지. 보충 박스 밑에. 특정 기간 중에 계속해서 이런. 아니 while 그 while이잖아. while 박스 밑에. 오케이. 박스 안에 있는 것부터. 특정 기간 중에 계속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닌 경우에는 throughout으로 바꿔줄 수 없다. 읽고 해석. Project manager finished the work at home during his 3-day vacation. 해석하면 The project manager finished the work at home. 그의 3일간의 휴가 동안 그는 집에서 그의 프로젝트의 담당자는 그의 집에서 일을 끝냈다. 그러니까 이때 3일 동안이라는 뜻은 이 1일에서 3일까지라고 하면 이 3일 기간을 말하는 거지. 네. 그지? 그런데 throughout 같은 경우는 뭐라겠어? 되게 확실한 의미잖아. 네. out이라는 전치 부사 자체가 완전히 철저히 그런 의미라고 했잖아. 그러면 through 다음에 out까지 붙었으니까 어떻게? 그냥 말 그대로 1일에서 3일까지 그냥 꽉 채워버리는 거겠지. 처음부터 끝까지. 네. 그런 뉘앙스인 거라고. 근데 지금 이런 경우는 문맥을 보면은 어떻게? 3일 동안이라고 했으니까 뭐 그냥 1일부터 3일까지 꽉 채우는 의미로 될 수 있고 아니면은 그냥 그 기간을 의미하는 걸 수도 있고 그렇잖아. 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그냥 뭐 두루뭉실하게 그 기간 동안 이런 의미일 때는 당연히 throughout을 쓰면 안 되겠지. 네. 이게 이 언어라는 것은 굉장히 뉘앙스 차가 되게 많아 사실은. 미묘한 의미 차이들. 근데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영어에서는 뭐 전치사하고 관사인 거라고. 그래서 네. 어떤 관사, 어떤 전치사가 쓰이느냐에 따라서 그 미묘한 의미 차가 탁 갈리는 거야 그냥. 뭐 이런 걸 가지고 시험을 내지는 못하겠지 당연히. 하지만 우리가 이제 뭐 정확한 의사 전달이나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야.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그 보충 설명. while은 동안이라는 뜻이지만 접속사이기 때문에 뒤에 명사 구가 아닌 주어 플러스 동사로 된 절이 온다. 이건 우리 접수할 때도 배웠잖아, 그지? 네. while 뭐하는 동안, 근데 접수사니까 뭐 그냥 참고로 읽어보고. 네. practice 8 숙제, 예. practice 9도 숙제.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PSSE 장소나 방향을 나타내는 전치사. 자, at, in, on이 나왔는데 이미 설명했어. 아까 맨 처음에 시간에 at, in, on 나왔을 때. 네. 기억나지? 네. at은 즈음의 경의 이런 뜻으로 어떤 네. 그 장소나 시간이 있으면 그 둘레를 말하는 거야, 그냥. at 12, 12시 경에. 뭐 at a school, 학교 근처에. 학교 즈음에 이런 뜻으로. 네. in은 넓은 의미의 시간 장소라겠지. 네. 뭐 in 22, 2002년에. 뭐 in 서울, 서울에서. 이런 식으로. 네. on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정확하고 특정한 시점 혹은 장소라겠지. 네. 그래서 on to 하면은 to 저기 2시 정각에 이런 의미인 거고. 네. on the desk 하면은 어떤 물체와 책상이 접해 있는 딱 그 지점만 말하는 거라겠지. 네. 이미 다 설명한 내용이야, 아까. 네. 그래서 그 개인적으로 한번 그 내용을 읽어보고 예문도 한번 읽어봐. 복습할 때. 복습 꼭 해야 돼. 네. 예를 들어서 on 같은 경우 예문 하나만 볼까? 두 번째 예문. on만. Several ants were crawling on the wall. 해석하면 몇 마리의 개가 아니라 개미들이 개미들이 벽을 올라가고 있었다. 벽을 기어가고 있었다. 이때 벽은 벽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야. 네. 개미들이 접촉하고 있는 그 벽면 딱 그것만 말하는 거라고. 이해됐어? 네.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게 있어. 뭐 뒤에 잠깐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참고로 얘기하자면 우리가 이제 뭐 책상 위에서라는 우리나라 말이 있다고 쳐봐. 책상 위에서. 네. 근데 이거를 그냥 뭐 이제 아무튼 뭐 책상 뭐 다리 위에서라고 해. 다리 위에서라고 해봐. 네. 그러면 이제 on the bridge 하게 되면은 내가 서 있는 딱 그 지점 다리에 그 지점만 말하는 거라고. on the bridge. 근데 예를 들어서 over the bridge 하게 되면은 그것도 다리 네. 위에서라는 뜻인데 이때 그거는 뭐냐면은 다리가 시작되고 끝나는 그 점들이 지점들이 있을 거 아니야. 네. 거기까지를 말하는 거야. 그 구간을. 네. 이때 over the bridge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over 3 years 하면 3년간에 걸쳐서 그런 뜻인 거지. 3년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3년이 끝나는 그 시점까지를 말하는 3년간에 걸쳐서 이런 뜻으로 over를 쓰게 되면은 네. 그러니까 over는 시간이나 장소일 때는 어떤 시작과 끝점을 커버하는 그런 의미인 거라고.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above the bridge 하게 되면은 다리 위에 그런 뜻이야. 다리 위에. 근데 이때 위는 어디냐면은 어느 정도 내가 서 있는 지점부터 거리를 좀 더 저 위에를 말하는 거야. 저 위에 있는 그 공중에 있는 어느 그 지점. 다리 위 공중 어느 지점. 이게 above the bridge야. 그리고 이제 추상적인 의미로 beyond the bridge 하게 되면은 이것도 다리 위에서 혹은 다리를 초월해서 그런 뜻이야. 약간 초월적인 의미야. 그래서 훨씬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이걸 초월해 있는 약간 추상적인 의미의 그런 위에서 이런 의미가 되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나라 말 다리 위에서란 말 이렇게 영어로는 다양하게 표현할 수가 있어. 어떤 뉘앙스로 혹은 어떤 의도로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네. 프랙티스 10 숙제. 네. SK가 많은데. 프랙티스 11 숙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거기 at 이런 두 번째 내용. 이것도 똑같아. 아까 시간하고 똑같아. 장소일 때 예를 들어서 at the top 하게 되면은
그 정상 즈음에 이런 뜻이야. 네. 그냥 막 말 그대로 그냥 정상 딱 그 지점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정상 그 근처의 지점에 이런 의미로 at the bottom 뭐 바닥 근처에서 바닥 즈음에 뭐 at the end 뭐 끝날 무렵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관용적으로 이제 자주 결합하는 이런 표현들 있지. 네. 그냥 이런 거 그냥 참고로 봐두고. 네. 예문은 개인적으로 읽고 해석해 봐. 꼭 반드시 읽어봐야 돼. 네. 복습 꼭 해야 돼. 네. 그 다음에 이제 관용적으로 in과 결합하는 뭐 이런 표현들. 자, 그런데 거기 이것도 지금 설명이 봐봐. 그 in bed는 해석해 봐. in bed 뜻이 뭐야? in 아까 삼촌이 설명했어. 관사 쓰는 경우, 관사 더 쓰는 경우, 관사 안 쓰는 경우 비교 설명하면서. 2-2 맞죠? 어? 1-2-2 어. in bed요. 어. and in bed. 그 침대에서 그러면 틀리는 거라고 아까 삼촌이 설명했잖아. 자, go to bed 뜻이 뭐야? go to bed. 잠자러 가다. 왜 잠자러 가다야? 왜 침대에 가다 아니야? 네? go to bed니까 침대에 가다 아니야? 왜 잠자러 가다야? 근데 침대에서 하는 게 잠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래. 근데 왜 in bed는 침대에서라고 해? 그러게요. 그럼 in bed 뜻이 뭐야? 인베드가 맞아요. 침대에서 하는 게 뭐야? 잠자는 거잖아. 그러니까 in bed는 뭐겠어? 잠자다? 자빠져 자고 있는 이런 뜻인 거라고. 네. 보통 명사 앞에 관사가 없어. 그럼 뭐라고 했어? 거기에서 하는 일이라고 했잖아. 추상적인 의미로. 네. go to bed는 잠자러 가는 거고, go to a bed는 어떤 침대 쪽으로 가는 거고, go to the bed는 그 침대 쪽으로 가는 거라고. 네. go to school 학교에 가다가 아니야. go to school은 공부하러 그러니까 그 교육을 받으러 가는 거라고. 학교에 사는 건 공부하는 거니까. 네. go to a school은 어떤 학교에 가는 거고, go to the school은 그 학교에 가는 거고. 이해돼 무슨 말인지? 네. in bed는 뭐 처자고 있는 자빠져 자고 있는 뜻이야. 네. in prison 감옥에서가 아니야. 네. prison 셀 수 있는 보통 명사잖아. 일반 명사잖아. 근데 관사 없이 쓰여서 무관사로. 그럼 추상적인 의미가 된다겠지? 그럼 감옥에 사는 게 뭐겠어? 갇혀 있는 거지. 그러니까 in prison은 뭐 투옥 중인 이런 뜻인 거라고. 네. in church 교회에서가 아니야. in church 예배 보고 있는 이런 뜻인 거라고. 네. 이해됐어? 이해됐어? 네. 그래서 이제 그거 참고해서 나머지 그냥 이런 표현들 네. 쭉 읽어보고 해석하고 그 다음에 꼭 복습해. 네.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네. 그 다음에 이제 on과 결합하는 뭐 그냥 관용적인 표현들 뭐 이런 거. 네. 거기 이제 그 중에서 거기 on TV, on the internet 이런 것처럼 어떤 전자제품이나 이렇게 전기와 관련된 그러니까 최근에 발견된 어떤 어떤 발명품 이런 것들은 다 on을 써. on TV, on the internet 이런 식으로. 그냥 참고로만 알아두고 나머지는 그냥 개인적으로 별다른 내용 없으니까 읽고 해석해. 복습할 때. 프랙티스 12는 숙제. 네.